안녕하십니까. 방역 전문기업 주식회사 CNT 대표이사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가 연구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담당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관리해야 될 전 지역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거기서 산란 장소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지역을 두 가지로 좀 나눠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통제하고 못 통제하는 거는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못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나눈 게 원룸 단지라든가 빌라촌, 또 신도심, 대형 빌딩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 유충 발생원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독주택 단지, 또 농촌 이런 지역은 주변에 이제 사유지도 있고 또 논도 있고 밭도 이러니까는 저희들이 다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지역을 크게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아니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작업을 한번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큰 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이 지역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이제 원룸촌이다, 빌라촌이다, 뭐 신도심이다, 아니면 단독주택지이다, 이렇게 좀 크게 지도상으로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나누어진 지역을 구역을 이제 보통 평균 2명이 2인 1조로 해서 보통 4시간 정도 돌거든요, 작업할 때. 그럼 4시간 도는데 이 면적을 하루 할 수 있는 면적을 한 6만 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은 이게 힘들거든요. 다 일일이 걸어서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나누고 2차는 한 6만 제곱미터로 또 나눠줍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크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이틀, 뭐 이렇게 3일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로 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놨으면 방역 순환 주기를 좀 만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원룸이나 빌라촌이나 도심, 신도심 같은 경우는 보통 4주에 한 번 하면 돼요. 왜 4주에 한 번 하면 되느냐? 기본적으로 유충 발생원을 저희들이 다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알에서 번데기까지 14일이 걸립니다. 14일 동안은 물속에 있어요. 우리가 유충 작업을 제대로 하면은 지금 약을 투입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다 잡을 수가 있죠. 또 지금부터 또 한 2주 정도는 이 약효가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부터 2주 정도는 다시 알을 낳고 계속 진행을 해도 14일 이내 아직 물속에 있어요. 그리고 4주 안에만 한 번씩 작업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습지 같은 경우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많이 놓칩니다. 그때는 조금 주기를 한 3주에 한 번씩 가시는 거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단독주택단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은 보통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나머지 사유지 이런 부분에는 동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유충 발생원, 물웅덩이라든가 어떤 인공용기를 계속 좀 없애주는 그런 홍보 활동을 좀 해주시고요. 걔들은 거기서 계속 나와서 어떤 성충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성충 작업을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농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촌락 같은 데는 분명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충 발생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해주시고, 그 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논이라든가 또 뭐 밭에 있는 큰 물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를 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주기를 우리 큰 지역으로 나누고 또 소지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 이런 계획을 짜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역 성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계속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도 요만한 통 하나에서 300마리가 계속 매일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충이. 그렇게 된다면은 유충 발생원을 빠뜨리지 말고 계속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분들을 교육을 하시는데, 기존에 이제 뭐 보건소에서 뭐 직접 채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업체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 지역에 방역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발굴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그 현장에 가서 그 유충 발생 장소와 또 성충이 쉬는 장소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져야 돼요. 유충 발생 장소는 어디예요? 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산란 장소를 빠뜨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가장 이 방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어떻게 다녀야 되냐? 계속 이렇게 미음자로다 이렇게 도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그 안에서 물이 들어있는 용기라든가 이런 거 다 이렇게 버려주시고, 물을 버릴 수 없는 데는 약품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약품을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IGR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1년기에서 2년기, 2년기, 3년기 이런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제제거든요. 이런 유충이 먹고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치를 하는 거고, 하천으로 직접 들어가거나 하천에 작업하는 그럴 때는 이런 IGR 제제보다는 이런 BTI 제제, 바실루스 박테리아인데, 요거를 먹으면은 이제 장에서 박테리아 감염돼서 죽거든요. 이거는 모기 유충에만 해당되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같은 데는 이런 약품을 쓰시면 되고, 근데 실제 이렇게 도시다가 사령기라든가 번데기가 많다 이럴 때는 이 IGR 제제라든가 BTI 제제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IGR이나 BTI는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령기와 번데기는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재를 넣어도 효과가 없어요. 바로 번데기가 있으면 바로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성충으로 우활합니다. 사령기도 보통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번데기가 되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성충으로 되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령기와 번데기가 있는 그런 장소가 발견됐다. 그럴 때는 테메포스 1%짜리 살충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살충제 말고 유충 살충제라고 나왔거든요. 살포량은 IGR, BTI 또 다 테메포스 다 이렇게 포장지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성충이 쉬는 장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알을 낳고 다시 흡혈을 하고, 흡혈한 이후에는 3일 동안 쉰다 그랬죠. 쉬는 장소, 이 쉬는 장소를 저희들이 잔류분무나 일반 분무를 해서 성충을 퇴치를 하거든요. 얘들이 쉬는 장소를 좀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는 장소는 어디냐? 그늘이 있고, 또 이렇게 습도가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 풀숲 같은 데죠. 풀숲이나 아니면 그런 예를 들어서 대급 밑에 이런 부분이 어떤 성충이 좀 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잔류분무나 일반 분무를 합니다. 자, 실제 작업 동선 한번 볼게요. 작업 동선은 기본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음자를 이렇게 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음자로 이렇게 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담 같은 데 있잖아요. 담 같은 데 있으면은 위에 이렇게 커버가 벗겨지면은 담에 그 블록이라 그러죠. 블록 가운데 이런 게 있죠. 그 안에서도 수백 마리가 나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찾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동선이 가장 중요하다. 일일이 걸어서 다니면서 유충 발생을 꼭 찾아내야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업할 사람을 찾는데 최고의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담당자도 전문가고 파트너도 전문가면 가장 최고의 조합이죠. 근데 실제 담당자는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면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일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전국의 보건소가 다 비슷합니다. 실제 담당자도 비전문가고 또 파트너도 비전문가예요. 그러면 어떤 성과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 없으면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유충 발생원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 또 없는 지역 이렇게 나눠 놓고, 또 이런 나눈 지역을 또 세분화해서 6만 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이거를 만들고, 또 요 주기를 원룸이나 빌라촌,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4주에 한 번 정도 잡아주시고, 또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농촌은 1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재는 기본적으로 IGR을 쓴다. 그리고 작업 동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빠뜨리지 말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현장에 가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CNT 대표이사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